아저씨, 제 목걸이 돌려주세요. 잠깐, 이 이름 왜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옆에서 술 취한 노숙자가 중얼거린다. 그 목걸이 내가 준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도윤은 당황해 아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설마 내가 내 아이란 말이야? 그러자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힌다. 억만장자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 그리고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과거.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재벌가의 체면, 사라진 아이, 그리고 드러나는 비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의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오전 5시 38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한도윤은 침실 발코니에 서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고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정갈하게 빗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공허함이 서려 있습니다. 또 잠이 안 오는군요.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로 향합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위에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칩니다. 300평이 넘는 이 집에는 도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프랑스 골동품 소파는 누군가 앉기를 기다리는 듯 정적 속에 자리하고 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의 책들은 한 번도 펼쳐진 적이 없어 보입니다. 도윤은 주방으로 걸어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킵니다. 기계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리며 진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습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비서로부터 온 업무 관련 메시지 몇 개가 전부입니다. 도윤은 전화번호부를 훑어봅니다. 수백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 파트너들, 골프 모임 사람들, 각종 모임의 지인들, 모두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들 뿐입니다.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 도윤의 머릿속에 두 자녀가 떠오릅니다. 장남 지우는 32살로 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와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남 지민은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부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도윤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킵니다. 도윤은 습관적으로 일어나 옷장으로 향합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양복들이 색깔별로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는 진회색 양복을 골라 입고 목걸이와 시계를 착용합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 이렇게 차려입고 누굴 위해서지?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 도윤은 곧 평소와 같은 표정을 되찾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용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고 지하 주차장에는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운전기사 김 씨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차문을 열어줍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앉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남대로로 진입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도로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생각에 잠깁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나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 경영은 유능한 직원들이 대부분 처리하고 중요한 결정만 그가 내리면 됩니다. 돈은 넘쳐나고 권력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벌써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60층짜리 사옥 앞에서 도윤은 차에서 내립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최고층 회장실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차림새,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비서 한 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고 11시에는 신규 투자건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비서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들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뒤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모니터에는 주식 시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며 중얼거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들, 이익과 손실만을 따지는 회의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인생의 전부일까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정작 자신은 이 사무실 안에 갇혀 숫자와 그래프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시간이 다가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합니다. 길게 뻗은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매일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도윤이 상석에 앉아 회의가 시작됩니다. 분기 실적, 투자 계획, 인수합병, 모든 이야기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도 이런 숫자들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가라고 부르지만 정작 자신은 실패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샐러드로 때우고 오후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도윤의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안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모든 것이 혼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새벽이 다가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공허함, 똑같은 외로움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모릅니다.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새벽 2시경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위스키 한 잔으로 잠을 청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런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옷을 대충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이런 시간에 혼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오겠습니다. 도윤은 간단히 대답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강남대로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은 대부분 꺼져 있고 24시간 편의점과 몇몇 술집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택시 몇 대와 새벽 배송 트럭들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목적지도 없이 그냥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강남역을 지나 한강 방향으로 향하다가 문득 차를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로데오 거리 근처의 한적한 골목에 차를 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거리가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도 불이 켜진 24시간 카페, 새벽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그리고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골목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에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서로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서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도윤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남자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째서인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옷은 때가 묻어 있었고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목걸이? 도윤의 눈이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고정됐습니다. 낡고 때가 묻은 은목걸이였는데 펜던트 부분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정확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한글로 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돈 있으면 좀. 아이가 배고파해서.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지갑에서 10,000원권 몇 장을 꺼내 건네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걸은 하지 않습니다. 일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돈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드님인가요? 할인이라고 합니다. 10살이에요. 엄마는 없습니다. 남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살짝 고개를 들었고 도윤은 아이의 목걸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펜던트에 새겨진 글자는 분명히 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그리 흔하지도 않은데.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요? 할인이 엄마가 남기고 간 거예요. 할인이가 아끼는 유일한 기념품입니다. 남자의 대답에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인이 엄마, 그리고 그 목걸이에 자신의 이름이, 하지만 그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혹시 할인이 어머니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김서영. 김서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가 5살 때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김서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전 20살 무렵에. 아니, 설마 그때의 그 사람일까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 할인이가 잠에서 깨어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지만 그 속에는 어른스러운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이미 세상의 차가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도윤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와 대화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과도 이런 식으로 대화한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할인아, 일어나지 마. 더 자야 해. 남자가 아이를 다시 눕히려 했지만 할인이는 계속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목걸이 예뻐요. 할인이가 도윤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비싼 목걸이였지만 할인이의 낡은 목걸이와 비교하니 오히려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할인이 목걸이도 예쁘구나. 도윤이 말하자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아빠 이름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도윤과 남자 모두 당황했습니다. 남자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어려서 잘 몰라요. 제가 키우고 있지만 사실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럼 진짜 아버지는? 모릅니다. 서영이가 임신한 채로 저와 만났거든요. 당시에는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를 받아들인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아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서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20살 무렵은 워낙 방황이 심했던 시기였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될 일이 있을지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저희는 여기서 며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처라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 회장 명함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할인아, 또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또 와요.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호의, 조건 없는 친근함, 이해관계를 떠난 순수한 인간관계. 그럼 내일 밤에 다시 올게. 도윤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럼 어디로? 보통은 서울역 쪽으로 갑니다. 거기가 그나마 안전해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역 일대는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활한 곳에서 이 부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은 받아주세요. 도윤이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로라도 쓰세요. 이번에는 남자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한 번 더 할인이를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목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들을 뒤졌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들, 그 속에서 김서영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김서영, 김서영. 그 이름을 계속 중얼거리다 보니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그때 만났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던 대학생이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도윤 자신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위기에 몰려 있었고 집안 분위기도 험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난 사랑이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때의 서영이가? 만약 정말 그 서영이라면, 그리고 할인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과 희미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계속해서 꿈에 그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눈동자로 자신을 바라보는 할인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설마 우연이겠지. 나와 상관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도윤은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그 골목을 찾아갔지만 할인이와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다른 노숙자들만 간혹 보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도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에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고 저녁에는 골프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할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골프 모임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윤은 다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일대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주변과 지하상가 그리고 인근 골목들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 못 보셨어요? 도윤은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여성이 기억한다며 말했습니다. 아, 그 예쁜 아이 말이야? 아버지랑 같이 다니는? 어제 봤는데. 어디서요? 지하상가 쪽에서. 근데 경찰이 와서 다 흩어졌어. 아마 다른 데로 갔을 거야. 도윤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찾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상가로 내려가니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명씩 찾아가 할인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할인이라는 10살짜리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아, 그 아이. 목에 목걸이 찬? 한 할아버지가 기억한다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 김 씨가 어디 간다고 했는데. 아, 맞다. 종로 쪽으로 간다고 했어. 거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종로. 도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종로 일대도 넓었지만 그래도 단서가 생긴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탑골공원 근처의 한 골목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아. 도윤이 달려가니 할인이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왔어요. 할인이의 순수한 기쁨에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옆에 있던 남자는 술에 더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김서영. 서영아. 왜 떠났어? 남자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인이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픈가 보구나. 네. 요즘 계속 아파요. 술도 많이 마시고 엄마 이야기만 계속해요. 할인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할인아, 아저씨가 물어봐도 될까?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니? 잘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목걸이 줄 때 말했어요. 진짜 아빠 이름이 들어있다고. 할인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른 이야기도 했니? 진짜 아빠에 대해서? 엄마가 말했어요. 진짜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래요. 근데 지금은 만날 수 없대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할인이의 아버지라면 그동안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술에 취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할인이를? 남자가 도윤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할인이한테 접근해? 아저씨,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할인이가 서둘러 말했지만 남자는 계속 경계했습니다. 김서영. 서영이를 찾아온 거지? 서영이는 없어. 없다고. 남자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 씨를 아세요? 알아. 당연히 알지. 할인이 엄마잖아. 근데 떠났어. 나 때문에 떠났다고. 남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거짓말. 당신 같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영이를 괴롭혔어.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남자의 말에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혹시 과거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저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서영이가 임신했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 양복 입고 비싼 차 타고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그래서요? 서영이한테 돈 줄 테니까 아이 지우라고 했어.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스캔들 나면 안 된다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영이가 얼마나 울었는데. 나는 그런 서영이를 받아들였어. 아이까지 함께.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떠나버렸어.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고, 아이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며 도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서영을 그렇게 대했다면 자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아저씨, 하린이가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남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린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잘 살 거니까. 그냥 가세요. 하지만 아이가, 하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비록 친아빠는 아니지만 나만큼 하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남자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받으세요. 도윤이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특히 하린이가 아플 때라도. 남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받으세요. 좋은 분 같아요. 결국 남자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한도윤, 설마, 왜 그러세요? 하린이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과 똑같네요.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린이 친아버지이신가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윤의 제안에 남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 하린이의 친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키워온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린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아저씨가 또 올게. 건강하게 지내야 해. 네, 꼭 와요. 하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도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린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재벌 회장이라는 자리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부터 도윤은 과거를 더 자세히 회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IMF 시절 자신이 만났던 여자들,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 조각조각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자신에게 유리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하린이를 찾아갔고 그때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김씨아린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남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늦게 퇴근하시는데 몸이 괜찮으신가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도윤은 간단히 대답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린이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남 지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무슨 일이냐?
지우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이상한 곳을 다니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곳이라니? 서울역이나 종로 일대에. 그런 곳 말입니다. 경호원들이 보고했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협박이라도 받고 계신 건가요? 지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인이 이야기를 지훈에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이 사회에서 문제 삼지는 않겠지? 도윤의 말에 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사생활은 언제나 주주들과 이사회의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알겠다. 조심하겠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할인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종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노숙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할인이라는 아이 못 보셨나요? 아, 그 아이. 아까 경찰이 와서 다 흩어졌어요. 아마 청계천 쪽으로 갔을 거예요. 도윤은 서둘러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 일대를 1시간 넘게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할인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할인이가 울면서 도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아파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김 씨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도윤이 김 씨의 맥박을 재며 물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할인이의 말에 도윤은 심장병일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할인아,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정말요? 그럼 빨리 가자. 도윤은 김 씨를 부축해서 차까지 데려갔습니다. 김 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병원, 돈이 없는데. 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윤은 운전하면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김 씨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윤의 말에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환자의 보호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인이는 내내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도윤이 할인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인아, 아저씨가 물어봐도 될까?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지냈니? 오래됐어요.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나서 집도 없어졌어요. 일자리는 왜 잃었어?
술을 많이 마셔서요. 엄마가 떠난 뒤부터 계속 그랬어요. 할인이의 말을 들으며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과거에 서영을 제대로 책임졌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엄마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있니? 엄마는 항상 슬퍼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 목걸이를 보면서 울었어요. 할인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말했어요. 이 목걸이는 진짜 아빠가 준 거래요. 그리고 진짜 아빠는 할인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대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윤과 할인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깨어날 수 있나요? 내일 아침쯤 의식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에서 할인이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할인이는 피곤해서 도윤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고 도윤은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고생을 시킨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 씨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할인이는 어디 있어요? 김 씨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인이가 달려가서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무서웠지? 괜찮아요.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김 씨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김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도 집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하지만 할인이를 생각해서라도 할인이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김 씨의 고집에 도윤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정말 제 아빠인가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두 어른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기쁠 거예요. 할인이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확실히 알아보자. 그래야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도윤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도윤 회장님이신가요? 누구십니까? 저희는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노숙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언론에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명예, 주주들의 반응, 이사회의 압박,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순진한 할인이가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단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이와 어떤 관계이신지. 보안. 도윤이 소리치자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병실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할인이가 도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것입니다. 괜찮다. 아저씨가 보호해 줄게. 도윤이 할인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이 일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상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노숙자 아이와 병원에 있다고. 지훈아,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회사로 오시라고 합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아저씨가 잠깐 회사에 다녀올게. 금방 올 테니까 아빠랑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빨리 와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며 도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석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라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회장님께서 노숙자 아이와 어떤 관계이신지. 개인적인 일입니다. 도윤의 간단한 대답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시지만 이미 회사의 명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도윤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회장님의 사생아인 건 아닙니까? 한 이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확인해 주십시오. 유전자 검사든 뭐든. 그것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도윤의 대답에 이사들이 더욱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스캔들이 계속되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화가 섞였습니다. 아이 한 명을 도와주는 것이 스캔들입니까?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왜 하필 노숙자라서 도우면 안 됩니까? 도윤의 반박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선택까지 간섭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회장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석이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장남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아이가 아버지 딸인가요? 지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어요?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뭘 말입니까?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너의 여동생이라면.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가족이라고 인정하라니.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그만해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환경 때문에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 너도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도윤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의 미래도 있고, 회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도윤의 갑작스런 말에 지훈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 나도 너처럼 생각했다. 회사가 전부라고, 돈이 전부라고. 하지만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 알겠더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지훈아, 너에게 물어보고 싶다. 너는 행복하니? 갑작스런 질문에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면 매일 회사에 나와서 숫자만 들여다보고 이익만 생각하고 그런 삶이 행복하니?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가끔 의문을 느끼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다. 도윤의 고백에 지훈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감정 없는 기계 같았지. 돈 버는 기계. 하지만 그 아이는 조건 없이 나를 좋아해 주더라.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씨가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요? 1시간 전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직후에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할인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나중이다. 도윤의 외침에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할인이와 김 씨는 이미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정확히 언제 나갔습니까? 오후 2시쯤이었어요. 김 씨가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가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신 분 있나요? 지하철역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도윤은 곧바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서울에서 할인이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가 전에 말했던 곳들, 서울역, 청계천, 그리고 용산. 김 씨가 한번 언급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가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산 일대도 넓었고 해가 지면서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도윤은 밤새 할인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도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위, 권력. 하지만 정작 도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할인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할인이를 찾기 위해
서울의 모든 노숙자 집결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역, 청계천, 용산, 영등포, 어디를 가도 할인이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사회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할인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한강 다리 밑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숙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혹시 할인이라는 10살 아이 못 보셨어요? 할인이? 아, 그 예쁜 아이. 어제 봤어.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하더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아버지가 아파 보이는데 낯선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언론사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세요? 성수동 쪽으로 가던데. 근데 아저씨, 혹시 그 아이랑 무슨 관계라도? 도윤은 대답 대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의 공장지대와 다리 밑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할인이라는 아이를 찾고 계시죠? 도윤의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할인이를 아세요? 지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시길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안전이죠. 전화기 너머로 할인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할인아. 하지만 곧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즉시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세요.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최근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임 안건에 스스로 동의하세요. 그러면 아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설마 이사회에서 누가 시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죠. 회장직이냐 아이냐.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사회 중 누군가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결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회장직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이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내심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알고 있다. 아버지, 정말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실 건가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아, 너에게 물어보겠다. 돈과 권력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니? 그게 우리 삶의 기반 아닙니까? 기반이라. 하지만 그 기반 위에서 우리는 행복했니?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다. 걱정도 하고 기쁨도 느끼고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 회사는 없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다르다. 도윤의 말에 지훈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석이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한도윤 회장의 해임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십니까?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돕고 있는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것을 도와주신다면 기꺼이 사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할인이를 돌려주세요.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내일 오전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도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할인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정말 무사할지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진짜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도윤은 약속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공원은 한산했고 조깅하는 사람들만 간혹 보일 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도윤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도윤 회장님이시죠? 할인이는 어디 있습니까? 저쪽 놀이터에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임서를 쓰신 것만으론 부족해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약속과 다르잖습니까?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할인이를 정말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그때 멀리서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도윤이 돌아보니 할인이가 다른 남자에게 붙잡힌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인아. 도윤이 달려가려 했지만 앞에 남자가 막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아이가 다칠 수 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걸 우리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전하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그 아이는? 남자가 손짓을 하자 할인이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아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인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아이를 놓아주세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틀을 드릴게요. 이틀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사흘, 더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 할인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을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창백하세요. 도윤은 모든 상황을 지훈에게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얼굴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모든 재산을 넘겨주실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니? 경찰에 신고하시죠. 그러면 할인이가 위험해진다. 지훈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솔직히 그 아이가 낯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뭔가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니 일단 누가 배우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사회 중 누군가라면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지훈은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회사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틀째 되는 날, 지훈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수석이사 박 씨가 수상합니다. 무엇이? 최근에 갑자기 많은 현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니? 아직은 아니지만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준비는 다 되셨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안 됩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세요. 장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훈아,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할인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할인이를 구할 수도 없어. 도윤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비밀리에 수사하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죠. 아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물론입니다. 특수부대가 대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할인이를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 새벽녘 도윤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서 드디어 찾고 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 김서영이 있었습니다. 서영아, 정말 너였구나. 사진 속의 서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익숙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선물한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서영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나중에 서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때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던 건가? 서영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인아, 정말 내 딸이구나.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자신의 딸이었고 자신은 그동안 딸을 버리고 살아온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늦게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할인이의 순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순수하게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정말 최악의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할인이를 구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석이사 박 씨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심스러운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그곳이 할인이가 있는 곳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걸고 할인이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은 지정된 장소인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미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도윤은 몸에 소형 송신기를 착용한 채 들어갔습니다. 혼자 오셨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수석이사 박 씨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이사, 당신이었군요.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것도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라고요? 아이를 협박하는 것이?
그 아이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주가 폭락, 이미지 실추.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박 이사의 냉정한 말에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인이는 어디 있습니까? 서류부터 확인하죠. 모든 재산 이전 동의서 준비하셨죠? 도윤이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박 이사가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도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인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뭡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당신 딸인지 확인해야죠.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아직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만약 친부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게 의미 없는 일이 되잖아요. 우리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그때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할인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그쪽으로 가려 했지만 박 이사의 부하들이 막았습니다. 먼저 검사부터 받으세요. 의료진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윤은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1시간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할인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괜찮니? 네.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와줘서 다행이에요. 할인이의 순수한 말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인아, 아저씨가 물어봐도 될까? 진짜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하지만 지금 아빠 김씨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아빠 같아요. 아이의 말에 도윤이 울컥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자신은 과연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부녀관계네요. 박 이사가 결과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군요. 그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마지막 단계라니요? 사실 저희는 돈보다 다른 걸 원합니다. 뭡니까? 당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회장직 사임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공장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군요. 박 이사가 화를 내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이부터 안전한 곳으로. 도윤이 소리쳤지만 혼란 속에서 할인이가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할인이를 찾아 공장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2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박 이사의 부하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남자가 칼을 휘둘렀고 도윤이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할인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할인이가 도윤을 보호하려다 칼에 베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할인아. 도윤이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괜찮다,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지켜줄게. 그때 경찰이 도착해서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이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할인이가 치료받는 동안 도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지훈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인이가 나를 구하려다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왜 아버지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해줬어.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때 김 씨가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할인이는 괜찮나요?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인이 친아버지이신가요? 네,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이제 할인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인이에게는 아버지가 2명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지인 저와 진정한 아버지인 당신이요. 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에서 할인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할인이가 처음으로 도윤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할인아,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불안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인이가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에서 지내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회사 일은 모두 지훈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언제 집에 가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도윤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완전히 나으면 가자. 그럼 우리 집은 어디예요? 김아빠네 집이요? 아니면 진짜 아빠 집이요? 할인이의 순수한 질문에 도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할인아, 너는 어디서 살고 싶니? 두 아빠가 다 같이 있는 곳이요. 아이의 말에 도윤이 웃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말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아, 기분 어때? 김아빠, 이제 곧 퇴원할 수 있대요. 다행이다. 많이 아팠지? 김 씨가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희 때문에 큰일을 당하셨는데 이제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도윤이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할인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 아닙니까?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사회에서 아버지의 사임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 일당은 모두 구속됐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평범하게요? 그럼 아빠는 이제 뭐 하세요? 할인이의 질문에 도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인아, 아빠가 할인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어떨까? 정말요? 좋아요. 할인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도 돕겠습니다. 지훈의 말에 도윤이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할인이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틀 후 할인이가 퇴원했습니다. 도윤은 강남의 펜트하우스 대신 평범한 아파트를 새로 구했습니다. 할인이와 김 씨가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커요. 할인이가 새 집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할인아, 여기가 너 방이야. 제 방이 있어요? 정말요?
할인이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도윤은 아이 방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김 씨, 이 방은 당신 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할인이에게는 두 아빠가 필요해요. 함께 키워야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서투르긴 했지만 정성은 충분했습니다. 아빠, 요리 잘하시네요. 처음 해보는 거야. 앞으로 더 잘할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함께하면 더 맛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할인이가 잠든 후 도윤과 김 씨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인이를 이렇게까지.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인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하지만 저는 할인이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할인이에게는 당신이 진짜 아버지예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두 남자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아동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인이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재단 이름이 뭐예요? 할인재단이야. 제 이름이요? 응. 할인이가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줬거든. 뭐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할인이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할인이를 정말 사랑해.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도 왔고 도윤의 옛 동료들도 왔습니다. 한 회장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진짜 부자라니요?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할인이 덕분에. 그때 할인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할인이에요. 아이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만든 재단에서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할인이 덕분에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도윤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김 씨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58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할인이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도윤은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재단은 벌써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도왔고 도윤은 매일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평범한 아파트에서의 소박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토요일 아침 할인이가 도윤을 깨웠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할인이는 훨씬 밝고 건강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인아? 오늘 재단에서 아이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재단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 맞다. 빨리 준비하자. 거실로 나가니 김 씨가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아빠, 안녕하세요. 할인아, 잘 잤니? 아침 먹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 오늘 몇 명이나 와요? 20명 정도 될 거야. 다들 정말 기대하고 있어. 저도 빨리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할인이는 이제 재단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할인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 언니, 할인아. 아이들이 할인이를 반겨주었습니다. 할인이도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이사장님, 재단 직원들도 도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의 회장님보다 훨씬 따뜻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들 정말 신나 보이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함께 웃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윤은 이런 시간이 예전에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도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 저 아이 좀 보세요. 할인이가 한쪽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8살 정도의 남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왜 혼자 있을까? 아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할인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나는 할인이야. 너는? 민수. 민수야, 같이 놀자. 무서우면 내가 같이 있어줄게. 할인이의 순수한 배려에 도윤의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왜? 친구들도 많고 아빠도 2명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어서요. 할인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도 정말 행복해. 아빠,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놀랐어. 그리고 미안했어. 미안했다고요? 그동안 할인이를 못 봐줘서. 괜찮아요. 지금 함께 있으니까요. 할인이의 말에 도윤이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어른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아, 어서 와.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지훈도 이제 이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할인이를 진짜 여동생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재미있었어? 네. 오빠도 다음에 같이 가요. 그래,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저녁을 먹고 할인이가 잠든 후 도윤과 지훈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뭘? 예전 생활 말이에요. 화려하고 권력도 있고.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그때가 비어있는 삶이었어. 저도 요즘 많이 생각해봐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어떤 결론이 났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때 김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할인이를 이렇게 잘. 김 씨,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김 씨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익숙한 목소리에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김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 너였구나. 오랜만에 만난 서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소식을 들었어. 정말 고마워. 미안해, 서영아. 그때 내가.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할인이가 행복하다는 거지. 할인이를 만나고 싶니?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할인이를 불러왔습니다. 서영을 본 할인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이에요. 안녕, 할인아. 나는 너의 엄마야. 할인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요? 응. 오랫동안 못 봐서 미안해. 할인이가 서영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떠나셨어요? 엄마가 부족해서 할인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제는 괜찮아요? 응, 이제는 괜찮아. 할인이가 서영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서영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큰 가족이야. 그날 저녁 5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 지훈, 할인이, 김씨, 그리고 서영까지. 이상한 가족이네요.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빠가 2명, 오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따뜻한 가족이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가족이 정말 좋아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고 싶다. 아이의 목걸이에 새겨진 내 이름처럼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고 싶다. 할인이가 여전히 목에 차고 있는 그 낡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도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할인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가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